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거나 잘못되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발행하게 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학습하실 내용은 매입 매출 전부의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그리고 발급 사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발급 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실습 작업을 할 거고요. 각 사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전송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이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작업한 내용입니다. 과연 전자세금계산서 누가 발행을 하느냐? 첫 번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선택입니다. 예컨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상인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지만 3억이 안 될 때는 원하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필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인이 되건 개인이 되건 공급 시기가 재완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면서 연결해서 뭐가 있었냐면, 발행한 날짜의 다음 날 뭘 하셔야 된다? 전송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늦게 하거나 전송을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실습을 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시고,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 오늘 수정세금계산서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일괄적으로 발행도 실습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저희가 앞 시간 작업을 했지만 매입매출 전표에 기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다 하시고, 매입매출 전표에 기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난 뒤에 전표 작성을 하시고 계산서에 대한 발행에 대한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시는데, 1차적으로 기억하실 건 이 전자세금 부분에 이 실무에서 저희가 1번 입력해서 전자 입력을 잡아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이 부분에 반드시 입력이 되면 되지 않고 공란으로 비어 있어야, 전자세금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프로세스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앞 시간에 드렸으니까 참고로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였는데, 당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말일자로 일괄 발행하는 것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의 구성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스마트A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매입 매출 전표 화면과 지금 모니터에 보시는 화면이 거의 흡사합니다. 딱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좌측에 교육용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회계 부분이나 인사 부분만, 회계와 인사만 실무에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실무 버전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메뉴들이 나타나는 차이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단에 여기에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ERP와 연동되는 부분이어서 굳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실무적인 화면과 교육용 화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학습을 하시더라도 실무에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시다는 건데요. 매입 매출 전표 화면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우리 실무 버전은 우측 상단에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 모음 안에 보면 화면 구성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화면 구성이라는 메뉴를 실행을 하시면 뭘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입력 화면에 대한 순서를 우리가 선택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1번에서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가지 입력 순서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번이 선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매입 매출 입력할 때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실무 버전에서 지금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교육용에서도 이 기능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의 교육용도 메인 메뉴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가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단 교육용에는 하단 기타에 나오는 이 부분이 조금 잠겨져 있죠. 이 부분은 실무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한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 화면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저희 교에서 344페이지 내용인데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얘기를 할 겁니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말 그대로 수정이니까 기존의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기존의 세금 계산서 입력을 한 상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수정 사유에 따라서 수정 세금 계산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세금 계산서 수정해야 되는 사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유에 맞춰서 메인 매출 전표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수정 사유에 맞춰서 메인 매출 전표 작성을 하시고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발행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세금 계산서 발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수정 세금 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수정 사유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수정 세금 계산 수정 사유는 전체 6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환입, 반품이죠. 기존 매출하고 반품되었을 때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의 해제입니다. 기존 거래가 계약했는데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하고요. 공급가액이 바뀌었을 때 공급가액이 바뀌면 부가세도 바뀌겠죠. 수정 사유 잡아낼 수 있으시고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나 기재사항의 차고 정정, 차고에 한 이중 발급 이렇게 수정 사유는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실습 작업을 통해서 6가지의 수정 사유에 대해서 하나씩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의 첫 번째 출발점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중요하지만 수정 사유 왜 고치는지에 대한 그 사유를 이렇게 쏙 잡아낼 필요성이 있으시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실습 작업을 할 건데요. 수정 사유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환입, 반품이죠.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있는데 우리가 100개 재화를 팔았는데 10개가 반품되어 온다면 이 반품되는 10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하신 기존 거래를 그대로 두고 10개 반품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한 장의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계약 해제는요. 계약금을 주고 받았는데 재화는 용료에 공급되지 않는다. 그럼 기존 거래에 대해서 그걸 취소시키는 역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한 장이 발행이 됩니다. 세 번째, 공급가의 변동이 있는데요. 판매 실적에 따라 그러니까 매출을 하다 보면 매출 수량이 많아져서 뭐 금액을 할인을 해준다거나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금액이 바뀌는 건데 조금 전에 저희가 첫 번째 보신 환입이나 계약 해제는 둘 다 기존 거래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급가의 변동은 금액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기존 금액에서 작아질 수도 있다. 사유에 맞춰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환입은 환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 일자를 기준으로 공급가의 변동은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수정 사유는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인데 이 내국 신용장은 영세율이죠. 우리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영세율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애초에 과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이걸 나중에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재환의 용역을 공급을 하고 난 이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되고 난 뒤, 즉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는 기존에 발행된 과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마이너스 취소하는 걸 발행을 하시고
새로운 영세율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발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유는 기재상 착오 정정인데요. 세금계산서 작성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정정을 해주는 겁니다. 필요적 기재상, 즉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아니면 착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금액이 바뀌는 경우인데요. 기존의 금액에서 잘못돼서 수정하는 거니까 기존 거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시고 다시 추가로 정확한 거 발행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기재상 착오 정정도 두 장의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무 작업을 하시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기재상 착오 정정 안에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정정이고요.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기존 걸 그대로 두고 금액 일부를 바꾸는 게 공급가액 변동이고요. 기재상 착오 정정은 아예 처음 작성할 때부터 공급가액이나 부가세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요거는 구분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계산서가 두 개가 발행됐다. 동일한 게 두 건이 발행됐다는 거죠. 하나는 없어져야 되죠.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그래서 한 장의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시는데 실제로 실무 작업을 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그 발급된 수정해야 되는 사유를 쏙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 사유에 대한 수정 세금 계산서,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345페이지 내용인데요. 6월 1일에 발행된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건 당초 세금 계산서고요. 잘못된 게 있더라. 한림사에 발급된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가 계약 조건 따라서 6월 10일로 발급돼야 한다. 이걸 역으로 표현한다면 6월 10일 날 발급돼야 되는 세금 계산서가 6월 1일자로 잘못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1일의 날짜를 10일로 고치면 되는데 고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6월 10일자에 대해서 기존 거래를 취소하면서 6월 1일자에 대해서 기존 거래 취소하면서 10일자로 새로 발급이 되자야죠. 자, 지금 문제의 수정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재상 착오 정정입니다. 세금계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작성 일자 변경이죠. 따라서 당초의 내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즉 6월 1일자 기존 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6월 1일자로 발행이 되셔야 되고 새로운 날짜 6월 10일자로 발행이 두 장의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재상 착오 정정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날짜가 작성 연월일이 잘못됐을 때는 실제 정확한 날짜로 날짜를 바꾸셔야 되지만 공급가액의 세액이나 사업자 번호의 수정은 원래 애초 날짜 그대로 두고 그 날짜로 변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재상 착오 정정은 기존 날짜에 대한 마이너스와 새로운 것에 대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두 장이 발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그 교육용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회사 코드는 2100번에 31전자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건데 메인 매출 전표 열어서 저희는 지금 6월 1일이 기존 날짜고 이걸 10일자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표를 6월 달에 1일로 검색을 하시면 6월 1일자에 3천만 원의 부가세 300에 대한 주식회사 한림사에 대한 세금 계산서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갑니다. 자, 기존 거래를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겁니다. 직접 작업을 해 주셔야 되세요. 6월 1일자 선택을 하셨다면 선택하신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보면 어머나 제가 뭘 눌렀죠? 네, 6월 1일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보면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나옵니다.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수정 사유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수정 사유가 6개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 드렸고 저희는 기재상 착오 정정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항목이 나오시죠.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작성 연회를 바꾸겠다 선택까지 하고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재사항 차고 정정을 할 건데 당초 6월 1일 거래가 먼저 나오고요. 이 거래에 대해서는 6월 1일 같은 날짜로 마이너스가 발행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유만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가 뜨고 이 건에 대해서 새로 발행을 해야죠. 6월 달에 며칠자로 발행을 하겠다. 기존 6월 1일이 아니라 6월 10일자로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날짜를 6월 10일로 만들 거고요. 품명은 엔터 쳐서 그대로 컴도록 합니다. 수량 60개, 단가 50만원. 수량 단가가 바뀌는 건 아니죠. 기존 6월 1일에 대해서 마이너스 시키고 10일에 추가로 발행이 된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가 몇 건이 입력되었다? 2건. 왜 2건이냐? 기존 6월 1일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6월 10일자 확인해 보시면 10일자에 수정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입력이 된 거 매매전표 확인할 수 있고 세금 계산서가 여기에 전자 발행이 떠야 되는데 현재는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요 발행하는 발행하고 전송하는 프로세서는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0일 한 건, 6월 1일자에 마이너스 한 건. 이렇게 해서 1일자 마이너스 한 건에서 2건의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재사항 차고 정정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사유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유 가보시면요. 6월 2일 날 6월 2일 거래가 나오시는데 우리가 6월 2일 날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된 전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공급가의 변동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6월 2일에 하나기업에 공급한 제품이 결제 대금이 애초에 결제 조건에 따라서 11일 날 변경이 된다고 나옵니다. 몇 프로? 5% 할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6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전표 조회하시면 8천만 원의 공급가에 대한 거래가 한 건 있을 건데 합의하에 어쨌거나 5%를 할인해 주겠다. 그럼 400만 원이 8천만 원 중에서 공급가액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 8천만 원에서 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기존 거래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건 기재사항 차고 정정은 아니다. 내가 잘못 적어서 금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액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수정세금 계산서는 발생한 사유 발생 일자로 간다라고 했고요. 플러스 되는 금액은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가는데 저희는 지금 할인이니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기존 거래는 그대로 두시고 마이너스가 발행이 된다는 건 한 건의 세금 계산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 한번 해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일단 기존 날짜 조회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6월 2일자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6월 2일자에 8천만 원이 입력된 한 건이 보이실 거고 이 8천만 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금액을 마이너스 하겠다는 거죠. 얼마를요? 400만 원을 마이너스 하겠다. 날짜 확인하신다면 어느 날짜로? 11일 날짜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를 선택을 하시고 이 거래에 대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실행을 합니다. 수정 사유가 뭐라고요? 수정 사유. 공급가액이 바뀌는 거다.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할인 때문에 금액이 바뀌는 거니까 공급가액 변동 선택하면 당초 세금 계산서 날짜 6월 2일 나오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존 6월 2일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만들 건데 6월 2일이 아니라 날짜가 바뀌어져야죠. 6월 11일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품명은 똑같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서 금액을 바꿀 건데 마이너스 400. 여기서 만약에 400만 원 쓰시면 공급가액이나 부가세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인이니까 금액을 마이너스 잡습니다. 마이너스 400만 원. 그러면 부가세도 마이너스 40 뜨고요.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주신다면 6월 2일 한 건이 지금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었는데 기존 6월 2일에는 변동이 없고 이 건에 대해서 11일 날 수정 세금 계산서가 마이너스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발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셔야죠. 마지막에 우리가 일괄 발행 전송을 하겠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유에 이어서 두 번째 사유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세 번째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6월 3일 날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이 있는데 얘를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반품을 한답니다. 열대를 반입을 한다. 자, 반품, 환입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반품이 된다는 건데 한림사에 3일날 매출한 것 중에 일부 6월 며칠에 12일에 일부가 반품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기존 거래를 두고 일부가 반품이 되니까 반품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 작성을 하시는데 환입된 날짜 기준에서 기존 게 아니라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발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반품하실 때 수량을 기준으로 반품할 수 있고요. 금액을 기준으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수량 기준에서 반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존 그 거래를 그대로 두시고 반품건에 대해서만 환입되는 건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발행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몇 장이 한 장이 발행이 되겠습니다. 실습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기존 거래가 3일에서 12일 날 반품이 되는 거죠. 기존 거래 6월 3일 선택을 하시고 80개 팔았네요. 거래 체크하시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뭘 눌러 수정 세금 계산서를 선택을 합니다. 실행을 하시면 수정 사유 선택하라고 나오시죠. 저희는 세 번째 환입. 네. 기존 세금 계산서는 3일이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며칠 날짜로 수정을 할 것이냐. 환입된 날짜가 저희가 6월 달에 12일이었죠. 6월에 12일 날짜로 반품을 잡겠다는 겁니다. 품명은 컴퓨터 그대로 두실 거고 수량이 10대니까 마이너스 10대로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10대 단가는 그대로 갑니다. 50만원. 그러면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입력이 된 상태인데 하단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한 건의 수정 세금 계산서가 입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일 날짜는 기존 세금 계산서는 전표 변동이 없고요. 이 건에 대해서 6월 12일 날짜에 보면 마이너스가 입력이 되어 있으시죠. 전자세금은 공란으로 여기서 뭐 숫자 1번 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옵니다. 발행할 거기 때문에 0번으로 공란으로 작성한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 환입 사유까지 보셨고요. 다음 사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50페이지 내용인데 6월 4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다. 6월 4일 날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4일 건의 거래에 대해서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4일 건의 거래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납품 일정이 지연이 불가해서 거래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답니다. 계약금 전액은 돌려받았다는 건데 자, 우리가 짚을 건 기존 날짜는 4일이고 이 건에 대해서 13일 날 계약이 뭐 됐다? 해제됐다 라는 거죠. 그러면 4일 건은 그대로 두시고 13일 날짜에 해제된 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겠죠. 자,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거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되니까 기존 거 손대진 않을 거니까 세금 계산서가 한 장이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입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환입은 일부가 반품이라면 얘는 기존 거 전체를 다 취소시키면 되니까 자, 실습 가보죠. 기존 날짜가 6월 4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4일을 조회하시면 기존 거래 내역이 뜨겠죠. 계약금에서 700만 원의 거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전체 다 취소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실행을 합니다. 수정 사유 뭐라고요? 네, 계약의 해제 네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존 거래는 6월 4일이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존 거래 6월 4일을 언제 취소할 거냐? 계약 해제일이 6월 13일이세요. 4일에 발생했던 거래를 13일 날 취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 금액 부가세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다. 날짜만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한 건의 수정 세금 계산서가 나옵니다. 6월 4일에 대해서는 전자발행 그대로 기존 세금 계산서에는 기존 매매 전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 건에 대해서 계약 해제된 날짜 13일에 보면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계약의 해제 사유까지 보셨고요. 자, 다음 사유 실습 한번 보실 건데요. 내용부터 보신다면 6월 5일 날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한답니다. 영세를 적용받는다? 이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판단하실 게 기존의 과세로 전표 입력을 하고 이걸 향후에 뭐로 변경을 한다? 영세율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결론은 6월 5일 날 과세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걸 6월 20일 날 뭐로 바꾼다? 영세율로 바꾼다. 결론은 기존 거래를 취소하시고 영세율로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화 또는 용료에 공급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에 분명히 우리가 서두에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 사후 개설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날짜 기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고 새로운 영세율이 기존 발행된 과세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영세율이 추가로 발행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몇 장이 2장의 세금 계산서 발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습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매매추 전표에서 기존 거래 6월 5일 검색 한번 해볼까요? 영세율로 가야 될 거래가 지금 과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를 영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선택을 하시고 무슨 세금 계산서를요? 그렇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래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실행을 하시고요. 수정 사유가 무엇이냐? 내국 신용장의 사후 개설이다. 선택을 하시고 내국 신용장 개설일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개설일이 2020년 6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2020년 06월 20일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신고 연월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신고 연월은 그 날짜만 지정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언제 신고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신고 연월 2020년 6월 거래니까 이거 뭐 해당되는 월 2020년 06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월만 입력하시면 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존 거래 과세죠. 6월 5일에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시키고 이 건에 대해서 영세율을 잡을 건데 수정분에 대한 날짜 자 원래 날짜 6월 5일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품명은 넘어가시고 수량이 100개 단가 20만원 하시면 영세율이니까 과세에서 영세로 바뀌니까 공급가액은 있으나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영세율은 0%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자, 입력했다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두 건 입력되었대요. 기존 날짜 그대로 6월 5일 날짜에서 원래 있던 과세는 마이너스가 되시면서 영세율이 발행이 되었다. 두 건의 수정 세금 계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유로 가실 건데요. 마지막 6번째 사유입니다. 자, 예제 보시면 6월 6일 날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이중 발급되었다. 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죠. 이중 발급이죠. 하나는 삭제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당초 세금 계산서 원래 있는 6월 6일 날짜 기준에서 당초 세금의 작성 기준으로 한 건을 마이너스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삭제만 하면 되니까 수정 세금 계산은 당연히 한 장이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습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기존 날짜가 6월 6일입니다. 6월에 6일 조회하시면 6월 6일 날 두 건이 입력이 되었는데 둘 다 보니까 동일 내용입니다. 이게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죠. 여러분들이 위에 거 밑에 거 중에서 뭘 지울 거냐 지우고 싶은 거 지우시면 됩니다. 같은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지웁니다. 저는 밑에 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수정 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다 라고 하시면 기존 날짜 나오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당초에 대해서 마이너스 한 건이 들어갑니다. 확인해 주시면요. 한 건이 발행되었대요. 하나는 그대로 두지만 한 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전체 총 6가지 수정 사유에 대해서 실습 작업을 해보셨는데 수정 세금 계산서는 실무적으로 입력은 그게 어렵지 않다. 다만 수정 사유를 문제에서 빨리 캐치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될 이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이제 전표 입력을 다 했다면 그 다음 하실 일은 그 각각의 수정 사유별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전송 작업을 수행을 해야죠. 메인 매출 전부에서 전자 입력이 아니라 공란으로 비워둔 것에 대해서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6월 한 달에 대해서 실질적인 작업을 할 겁니다. 이미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는 입력이 되어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입력된 건에 대해서 얼라리요. 네, 빨리 맞추고 싶어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되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과 전송 프로세스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열어 주실 거고요. 메인 화면 빠져나갑니다. 하단 부가가치세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 열어 주실 거고 전체 6월 한 달이죠. 자, 발행 기간을 6월 1일에서 6월 30일로 갑니다. 그럼 전체 조회하시면 저희가 세금 계산서 6월 달에 대한 전체 내역이 다 뜨고요. 네, 모든 거래를 선택을 하시고 전자 발행으로 갑니다. 확인. 그러면 전자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나오시고요. 발행된 대상 전체 8건이라고 나오세요. 건에 대해서 발행 버튼 눌러줍니다. 자,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요. 로그인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미전송 체크의 조회, 매출 조회부터 누르시면 8건의 세금 계산 리스트가 뜨시고요. 전체에 대해서 발행하겠습니다. 확인. 실제 시험 문제는 TAT 2급의 수정 세금 계산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 회차별로 수정 사유는 다르게 해서 나오지만 수정 세금에서 발행을 하고 연결해서 바로 세금 계산서 발급과 전송까지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전체 8건 발행 작업까지 마쳤고요. 창을 닫으시고 발행 및 내역 관리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모든 거래가 전송 성공으로 다 뜹니다. 그리고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면 공란으로 비어있던 항목이 그 날짜에서 전자 발행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일일이 건건히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를 하면서 각각의 세금 계산서에 대한 발행 그리고 전송에 대한 프로세서 실행을 한번 해보셨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두 번 해보시면 문제될 내용은 아니시고요. 다만 수정 세금 계산서는 수정 사유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 공감을 해 주셔야죠. 괜찮으시죠? 네, 반복 학습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전자세금 계산서의 수정 세금 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과세 매출, 과세 매출은 이미 우리가 앞부분 학습에서 다 하신 건데 FAT에서도 하셨고 한데 기본적인 그 사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연결해서 부가세 신고서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과세 매출 프로세서와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